자, 계속하시죠. 그다음에 471쪽인데요. 이 중에는 이제 건축 절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는 시험의 주된 초점이 아니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넘어가세요. 아무튼 저 끝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부분 가기 전에 중간에 용도가 있죠. 책의 483쪽이요. 483쪽에 2장 네모 2번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굵은 1번 용도 변경의 의의는 좀 이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굵은 2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 책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자고요.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의 22쪽이요. 프린트물 22쪽에 4-1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가 있습니다. 읽고 설명 22쪽이요. 22쪽에 4-1번 동그라미 1번 건축물 29가지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130가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해설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각 층에서도 각 부분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예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코엑스 인터내셔널 서울이라고 해서요.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 무역 종합 전시장이 있죠. 거기에 건물 6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호텔 건물 건축물 대장이에요. 첫 번째 칸 지하 6층, 지상 29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그 건축물 대장에 3층은 운동시설 얼마, 2층은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층에서도 칸막아 놓은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통째로 용도 그런 거 아니고요. 한 층 통째로 용도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건축주가 마음에 따라서 3층과 같이 3층 칸막이를 막고 그냥 다 하나의 용도로 쓸 수도 있죠. 그다음에 조그만 건물 같으면 통째로 하나의 용도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용도라는 게 한 층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속 용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구어 상식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보시죠. 건축물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발바닥 떼고 있는 이 바닥 있잖아요. 여기 칸막아져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벨벨벨벨 바닥들이 다 있다고요. 초등학교 교실 바닥도 있고, 다음에 중학교 교실 바닥도 있고, 학원 강의실 바닥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트클럽 바닥도 있고, 별별 바닥들이 다 있죠. 공장 바닥도 있고, 노래방 바닥도 있고, 별별 바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규제를 해야죠. 그러면 별별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비싼 것끼리 130가지로 묶어보자고요. 13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130가지 종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 2, 3, 4 네 가지 중에서 그래도 좀 비싼 것은 1, 2번이요, 3, 4번이요. 초등학교 교실, 중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 나이트클럽에서 설마 3, 4번이 비슷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지금 나이트클럽 오시는 마음으로 학원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복장 상태가 아직 나이트클럽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1, 2번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1, 2번은 비슷한 거고, 그래서 1, 2번을 학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학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이트클럽을 춤춘다. 그래서 한자를 써서 무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5, 6, 7 세 가지로 줄여드렸네요. 여기에서는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묶어서 29가지 용도로 묶어놨다고요. 그러면 5, 6, 7 세 개 중에서 그나마 비슷한 건 또 6번 학원과 비슷한 건 뭐가 비슷한 거예요? 나이트클럽하고 비슷해요? 학교 교실하고 비슷해요? 학교 교실하고 비슷한 거죠. 또 이렇게 묶어서 예를 10번 교육연구시설, 예를 16번 위락시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벨벨벨 바닥들이 다 있는데 그 벨벨벨벨 바닥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몇 가지 종류요? 130가지 종류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건물 벨벨 바닥 다 있잖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 그것들을 비상등기로 묶어서 130가지로 묶어놨대. 130가지나 된대.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요. 130가지 종류. 130가지도 많아서 그걸 또다시 묶어서 29가지로 했대. 아이 그 만들 거면 30가지로 하든지 그러지 29가지는 또 뭐래? 아무튼 29가지로 묶어놨대. 29가지 용도래. 뭐라고? 29가지 뭐라고? 용도라고. 용도가 뭐예요? 용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게 용도잖아요. 무슨 용도로 하냐? 무슨 목적으로 쓰냐? 그런 건데 29가지 용도래. 그게 뭔 소리요? 용도는 무슨 목적을 얘기하는 건데 29가지 목적이라고? 아무튼 29가지 목적이 있대. 아무튼 그렇게 지금 엉망진창 있는 거죠. 국어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공법에서 용도 두 글자가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되고요. 건축물 바닥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그 3월 초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뭐로 정해져 있고요?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죠. 도관농자 4가지 용도 지역, 9가지 용도 지역, 21가지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중에 하나, 29가지 용도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모두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건축물, 어느 바닥도 종류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종류로 써져 있진 않아요. 종류는 안 써져 있고 용도로 써져 있다고요. 용도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서로 비교되는 것들인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다시 이제 책으로 오시죠. 책으로 오시면 483쪽에 그러니까 파란 2번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통째로 용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굵은 2번 제목에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에다가 숫자 29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 용도란 그러니까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용도 표시요.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표시요. 종류는 다음과 같다. 넘기 전에 용도 29, 종류 130가지가 있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아이고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몇 개. 그러니까 우선은 표시만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까 그 프린트물에 있던 그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400 그 뜻을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400 넘어갔다 오시죠.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가시면 491 세 장 넘어가세요. 491 그러니까 제일 아래 왼쪽 칸에 몇 번 용도까지가 있어요? 491이요. 491 왼쪽 칸에 첫 번째 칸에 29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용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뭐 왼쪽 보시면 2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는 동그라미 1, 2, 3, 4, 5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번째 칸 하얀 바탕에 있는 그 가지수를 다 합치면 몇 가지 종류가 될 거라고요. 130가지 종류가 될 겁니다. 다시 3장 앞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484쪽이요. 그래서 그 용도에다가만 표시하시고 특별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먼저요. 484쪽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 1에다가 동그라미 1번 용도 그러니까 1에다 동그라미 단독주택 용도에 옆에 있는 설명 중에 종류에 동그라미 1, 2, 3, 4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번 용도요. 2번 용도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얀 바탕에 동그라미 1, 2, 3, 4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그라미 1, 2, 3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은 다음 주 주택법에도 이어지니까 여기서 먼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아파트 표시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표시요. 5개층 이상. 2번 연립주택 표시요.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안교동 바닥면적 괄호 넘어와서요. 주택주택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표시요. 4개층 이하인 주택.
동그라미 3번 다세대 주택 표시요.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교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 표시요. 4계층 이하인 주택. 4번 기숙사 읽는 건 생략하고요. 빌라는 없어요. 그건 집장사 아저씨가 만든 얘기지. 빌라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1번 용도 단독주택에 4가지가 있고 2번 용도가 공동주택에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1, 2, 3이 중요하다고요. 동그라미 1, 2, 3 중요하고 그래서 한 줄, 세 줄, 세 줄, 7줄 중요한 거니까 빠짐없이 칠판에다 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빠짐없이 다 옮겨 쓰시자고요. 아연다가 있죠. 그러니까 아연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나중에 아시게 되고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다 4계층 이하 연다 660으로 구분되는 거죠. 아연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더 크고 그러니까 연립 그 다음이고 다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은 660보다 크고 다세대는 작고 하겠죠. 칠판요 다 썼습니다. 쓰시고 외우시고요. 소리 내면 외워집니다.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쓰시고요. 소리 내시면서 쓰시고요. 쓰시자고요. 이거 다 빼고요. 아연다요. 아연다. 지금 측슨 그 표시한 그대로예요. 일단은 쓰시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쓰시고 소리 내시고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다 둘 다 4계층 이하 연립 660 초과 다세대 660 이하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이라고요. 이거 쓰시고 이건 외워야 된다고요. 매년 한 번씩은 나옵니다.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이라고요.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일단은 그냥 쓰세요.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리인지는 나중에 하시고 동영상 계속 보실 거니까요.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다음에요. 다음 쪽 보시면 485쪽에 3번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있고 4번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시설이다. 근데 가까이에서 도와준다. 독도, 설악산 가까이에서요? 주거지역 가까이에서요?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사람 생활하는 걸 도와준다는 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번에 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3번과 4번이요. 네,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3번과 4번이요. 1종 첫 번째 칸이죠. 검은 바탕이요. 3번 1종 근린생활시설은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 거고요. 4번 2종 근린생활시설은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아유 시끄럽고 냄새나고 안 좋아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안 좋고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는 만큼 그 가게 주인은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 건물 임대주는 돈을 더 많이 벌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세 가지씩만 보시면 3번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동그라미 2번 휴게 음식점 표시요. 휴게 음식점으로 넷째 줄 끝에 3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300제곱미터 미만 3번 용도 1종 근린에 동그라미 2번 휴게 음식점이 있고요. 휴게 음식점 동그라미 2번 앞에 술 X 쓰시고요. 김밥 나라 김밥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밥 드시다가 마지막에 참이슬 뭔 소리요? 그러면 처음처럼 X 안 된다고요. 술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의원 표시요.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 내과, 소아과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는 입원 X 소아과 가서 동네 소아과 의원에 가서 입원하는 거 아니죠. 간단하게 진료만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4번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9번 일반 음식점 표시요.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익히 다 아시는 거죠. 아저씨 아줌마들 들어가시면서 서로 큰 소리 외치고 들어가죠.
자, 이제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는 그 일반 음식점이라고요. 소주 각 1병이니까 여기는 뭐가 허용되고요? 술 판매가 되는 곳이죠. 그게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렇고요. 다음 용도요. 5번에 문화집회시설, 6번에 종교시설, 7번에 판매시설, 다음 쪽 하세요. 8번에 운수시설, 9번에 의료시설 등이 있고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시면 되고 우선은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지금 짚고 있습니다. 9번에 의료시설에 동그라미 1번 병원이 있죠. 병원 표시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병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격리병원이고요. 동그라미 1번 병원 앞에다가 입원 쓰시고요. 입원 할 수 있는 게 병원이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 대비되는 게 술 안 판다 휴게음식점, 술 판다 일반 음식점, 내과 소아과 가서 진료만 받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나올 수도 있고 거기는 입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들이고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10번 교육연구, 11번 노유자, 노인과 유아, 그다음에 12번 수련시설, 13번 운동시설, 14 업무, 15 숙박, 16 위락, 17 공장, 18 참고, 19 위험물 저장 처리, 20번 자동차, 21번 동물식물, 22번 자원순환. 그 22번 자원순환에다가 아래다가 괄호 열고 쓰레기 쓰시고요. 쓰레기 처리 공장 등등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입니다. 23번 교정군사, 24 방송통신, 25 발전, 26 묘지, 27 관광 유계, 28 장례시설,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하얀 칸 130가지 종류 중에 하나, 그다음에 검은 칸 29가지 용도 중에 하나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느 건물 바닥도 여기서 빠지는 거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492, 493 그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이런 용도들이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보겠습니다. 494쪽에 네모 3번 가설 건축물은 큰 문제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간단히 보시면 얘는 494쪽에 네모 3번 가설 건축물 가설 가짜로 494쪽이요. 네모 3번 가설 건축물 얘는 가짜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쓰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네모 3번 가설 건축물에다가요. 뭐 굵은 1번 허가 대상도 있고 다음 쪽에 뭐 그 신고 대상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3년 플러스 연장 쓰시죠. 3년 쓰고 버릴 것들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은 가요. 근데 우리가 100년 동안 쓸 리는 없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바뀌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걷어내고 새로 쓸 겁니다. 아무튼 근데 가설 건축물은 그 중에서도 유독 짧은 거라고요. 3년 쓰고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예, 그렇죠. 모델 하우스가 있고요. 이제 그게 지금 다음 쪽에 보시면 어디가 세부적인데, 496쪽 오시면요. 496쪽 양보라 3번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 중에 동그라미 4번 표시하시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건 뭐 잠깐 쓰고 버리고 잠깐 쓰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뭐 몇 개월 한 5, 6개월 쓰고 버리나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이제 498쪽 오시면 4장 네모 4번 건축물의 건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절차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2장 3장 넘어와서 505쪽 가시죠. 505쪽에 파란 5번 굵은 5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다가는 이제 건축 절차 전체도 보도록 하시죠. 숙제 검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505쪽 위에다가 쓰시죠. 굵은 5번 거기다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마땅한 데다 쓰시죠. 절차를 얘기합니다. 건축을 하고 싶으면 허가 신청서를 내야죠. 허가 신청을 넣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허가받은 그대로 해야죠. 허가받은 그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사용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건축을 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허가증 동사무소 5장 선착순 뛰어가서 잡기가 아니라 개별마다 허가 신청서를 내는 거죠. 나는 건축하고 싶다. 허가 신청서를 내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받은 사람은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허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층 3,000제곱미터 허가받아 놓고 10층 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사용 승인입니다. 그 뭐 또 이제 예외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굵은 5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양과 1번 사용 승인 신청 대상, 건축주가 건축허가 규정, 건축신고 규정,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표시요. 완료. 괄호 나와서 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표시요.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표시요.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나 공사 다 했으니까 검사해 주셔.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양거로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표시요.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부로 정하는 기간, 그 기간에 표시하시고요. 그 기간에다가 숫자 7, 7일 그러니까 7일 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 표시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첫째 주 끝에 7일 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가 있죠. 첫째 주 끝에요. 7일 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둘째 줄 아세요.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7일 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게 아니라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검사 기간이 몇 달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설마 잠실 롯데투 123층을 7일 안에 검사를 다 끝내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런 거죠. 신청 들으면 7일 내 검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주 끝에 검사에 합격되면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3번 이후에 그에 대한 약간 예외가 있는데 예외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내용 없습니다. 좀 넘어가시는데 넘어가시고요. 다음 이제 513쪽 오시죠. 513쪽에 3장 건축물 대지와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하려는 땅이 대지, 그다음에 불이야 도망가자 도로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모 1번 대지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넘어가시고요. 아니 뒤에 하나는 있네요. 514쪽에 514쪽이요. 그러니까 파란 3번 대지의 조경, 양과 1번 원칙,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묘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 묘죠.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선거고요.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넷째 줄 조경, 나무 심어라.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쓰는 게 대부분이죠. 콘크리트를 붓게 되니까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라. 땅 면적 200 이상의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어라. 그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515쪽에 네모 2번 공개공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국토계획법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낫고요. 한 장 넘어와서요. 517쪽에 네모 3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3번 도로 제목 옆에다가 불이야 도망가자 피난 쓰시고요. 피난 6.25 때 피난 많이 갔죠. 그러듯이 피난 불났습니다.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계단으로 1층 내려와야죠. 1층 내려와서 불타고 있는 건물 옆에 서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멀리 도망가야죠.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가라고요. 또 도로가 있어야 소방차 앰뷸런스도 빨리 달려오죠. 도로는 피난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자동차 빨리 달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튼 우선 그러면 거기다 그거 하나는 쓰시죠. 그러니까 03번 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피난이고요. 그러니까 피난이니까 보행 쓰시고요.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 없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좀 약간 귀찮게 하는 거죠. 도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아니라고요. 건축법 도로는 피난 목적 도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났는데 고속도로로 들어가요? 더 큰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굵은 1번 도로의 개념, 양과 1번 원칙적 도로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다는 짓기는 좀 바쁜데요. 우선 그 양과로 1번 그 본문 안에다가 또 숫자 1, 2, 3, 4를 쓸 겁니다. 양과 1번 본문 도로란 보의 숫자 1번이요. 보의 숫자 1번. 그러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의 숫자 2번이요. 2번. 너비 4m 이상의 그러니까 도로 괄호 넘어서 로서 다의 숫자 3번이요. 그러니까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도의 숫자 4번이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박스는 좀 이따 보시고 다시 1, 2, 3, 4만 썼고 그 다음에 중요 단어 포시하시면 양괄호 1번 다시요. 양괄호 1번 원칙적 도로 양괄호 1번이요. 원칙적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표시요. 보행 양괄호 1번이요. 양괄호 1번 원칙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표시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표시요. 너비 4m 이상 도로로서 다음 표시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표시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첫째 줄 1번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야 도망가자.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보행,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났을 때 도망갈 수 없으면 그건 건축법 도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의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기타 예외는 좀 이따 보시고요. 나중에 보시고 한 장 넘어와서 519쪽에 굵은 3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크게 피난 쓰시고요. 역시 피난 목적이고, 그러면 굵은 3번 양은 많은데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다음 세 가지가 목표입니다. 거기에서는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 아까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려는 땅이죠. 그러면 어느 땅에 건물을 지었으면 불났을 때 사람이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 결론이요. 이게 도로입니다.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요. 다음에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불났을 때 사람이 도망갈 수 있어야죠.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씬하니까 조금만 있어도 도망갈 수 있어.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유민상, 그러니까 김준현, 김민정, 누구요? 문세윤인가 문세윤, 뭐 이런 애들도 도망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2m 이상은 되어야, 2m는 되어야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표시할 거니까 따로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시할 거고요. 519쪽 파란 3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양과 1번 원칙.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표시요. 2m 이상 이 도로에 접하여야 표시요. 접하여야 한다. 양과 2번 예외. 다만 다음 경우에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박스 1번 해당 건축물 출입 표시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주체주려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표시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3번 농지법 규정에 따른 농막 표시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양과 3번 기준의 강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표시요. 2,000제곱미터 괄호 있는 공장 표시요. 공장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표시요. 3,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이상인 건축물 괄호 넘어가세요. 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표시요. 4m 이상 접하여야 표시요. 접하여야 한다. 양괄호 1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양괄호 2번 접하지 않아도 된다. 세 가지. 양괄호 3번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양괄호 3번에 거기에 6m 이상이 써져 있습니다. 둘째 줄에 6m 이상. 너비 6m 이상에다가는 소방차 좌대를 쓰시고요.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는 거고 접하는 것은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의 28쪽. 진짜 종이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종이 질이 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짝짝 잘 붙어 있습니다. 28쪽에 4-13 그중에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요. 자 보시죠. 건축법 도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A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다고요. 건물을 짓고 싶으면 건물 지어서 아무리 불조심해도 불이 날 수가 있죠. 사람들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가자. 그래서 얼마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된다고요.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B 땅 역시 2m 이상 접해야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야 도망간다고요.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다가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요. 근데 시골에서 조그만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울타리를 안 칠 수도 있죠. 뭐 시골집에 울타리 안 쳐도 뭐 큰 지장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울타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울타리 치면 여기도 담을 치고 그다음에 대문을 박겠죠. 대문을 박는데 그러니까 대문을 이렇게 붙인다고요. 열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대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대문은 몇 미터요? 2m요. 대문을 박는 순간 도로에 얼마 접하게 돼요? 아니, 대문을 끼워 넣는 순간 도로에 얼마는 접하게 돼요? 2m는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m 접해야 된다. 그래서 2m 대문을 넣으면 2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 크기가 2m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다 건물 짓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건물 짓고 싶은데 대문이 안 들어가요. 대문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조금만 만들어 놓고 건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1.9 같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는 접해 있어야 되니까요. 2m는 접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우로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도로고요. 뭐가 이제 이렇게 쑥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땅들이 있다고 치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다고요. 여기가 좀 더 긴데요. 아무튼 여기는 10m입니다. 10m니까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건물 지을 수 있죠. 10m니까 2m 이상 접해야 된다. 건물 지을 수 있죠. 근데 여기가 1.5, 여기가 1.5라고요. 그러니까 1.5m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 지을 수 없죠. 불 났을 때 도망갈 수가 없다고요. 나는 날씬하니까. 그건 네가 날씬한 거고 너도 곧 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1.5m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건물을 못 짓는다고요. 건물 못 짓으니까 배추상추 키우는 거죠. 뭐 그러면 땅값이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하면은 땅값이 올라갈 테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할 거고요? 여기 이 땅을 사면 3m 접하니까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야 2번, 야 소똥아 나한테 건물 네 땅 팔으라. 내가 돈 잘 쳐줄게. 그러면 이는 뭐라고 2번 땅 주인은 뭐라고 할 거고요? 네가 팔아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가 팔아라 하와이. 네가 팔어 왜 내가 팔어? 아무튼 그렇다고요. 서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그냥 그렇게 배추상추 키우고 살면 되는 거죠. 건물 짓고 싶으면 조금 내놓고 건물 지을 수 있다고요. 시장 불러서 시장한테 땅을 공짜로 줘버려요. 그러면 땅값 10배 뛰면 되죠. 그러니까 땅값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주고 땅값 1억 되면 훨씬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장한테 주라고요. 근데 계산 안 되게 여기가 1.9 나오게 주면 안 되고 얼마는 접해야 된다고요? 2m는 접해야 되는 거죠. 시장 내가 공짜로 줄게. 시장한테 공짜로 주면 여기까지가 도로가 됐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고요? 2m 접하게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고요? 건축할 수 있습니다. 2m는 접해 있어야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2m는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칠판 이쪽 그리며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 다음과 같은 그 상황들이 있다고 치죠. 뭐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도로에 접해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2m가 되고 2m가 되고 2m가 되면은 여기는 다 지금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땅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22번 땅이라고 치죠. 22번 땅 도로에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불났을 때 건물이 막혀 있으면 도망갈 자리가 없죠. 도망갈 데가 없다고요. 깜깜하다고요. 앞 못 보시는 분 맹인 깜깜한 땅 무슨 땅이요? 맹지인 거죠. 맹지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맹지에는 건물 지을 수 없다고요. 맹지에 건물 지으면 불났을 때 도망갈 자리가 없잖아요. 큰 사고 나니까 맹지에는 건물 지을 수 없다인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야 된다.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맹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맹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배추상추 키우고 있다고요. 땅값을 비싸게 내요? 싸게 내요? 싸게 내죠. 근데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써져 있잖아요. 지금 2번이 뭐예요?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세 가지인 거죠. 지금 책으로 보시면 책의 양괄호 2번 예외. 다음은 그렇지 않다.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경기도 안산에 어느 전설 따라서 삼천리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그 할아버지 공법 아무것도 모르고요. 중의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경매도 모르고 아파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양괄호 2번에 작은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알아요. 그리고 그것 갖고 10년 동안 떼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그 동네에 안 사신대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써져 있잖아요. 뭐 작은 1번 뭐에 지장이 없으면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자고요. 개구멍 열어두면 되죠. 개구멍 열어두면 여기에 건물 지었을 때 개구멍 통해서 도로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공원이라고 치자고요. 공지, 건물이 안 들어서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났는데 꼭 도로로만 도망가야 돼요. 아무데나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트여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옆이 공원 빈 땅이니까 요리로 해서 도망갈 수가 있죠. 건물이 막혀 있지 않잖아요. 여기가 빈 땅이니까. 세 번째요. 농막, 원두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막을 짓는데 시골에 원두막이요. 원두막 불났을 때 도봉 못 가서 그 문제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 못된 놈들 또 이 밤에
그러니까 슬금슬금 끼워서 수박 서리가나 이놈들 그가 하는 게 원두막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두막, 그러니까 농막 지었는데요. 불났으면 사방 천지가 다 도망갈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세 가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변 땅에 공지가 있는 경우, 농막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맹지에도 건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책으로 보시죠. 양권에서 한번 건물 덩어리가 크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3,000제곱미터 이상은 사람이 많이 있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가야 되니까 6m 이상 접해야 된다. OX X요. 6m 이상 접하는 게 아니라 셋째 줄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고요? 양괄호 3번이요.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거죠.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면 6m는 뭐라고요? 소방차 좌대를 펴는 게 6m라고요. 좌대 뭐 아웃트리거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 보시죠. 이삿짐 사다리차 우리 자주 보십니다. 이삿짐 사다리차가 왔다고요. 근데 그 차를 뒤에서 보자고요. 이리 오너라 뒤태를 보자. 차가 왔습니다.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아무튼 뭐가 있고요. 여기 차 바퀴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사다리를 올려요. 그대로 넘어가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삿짐 사다리차 보면은 큰 통나무 4개를 싣고 다니잖아요. 칠판 계속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통나무 4개를 싣고 다니고 그래서 통나무를 깔아놓고 여기서 피스톤을 뽑죠. 옆으로 피스톤을 뽑는다고요. 직각으로 꺾어서 다시 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통나무 받쳐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통나무 받쳐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다리를 올린다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게 좌대라고요. 그냥 올리다가 횟가닥 넘어가요. 이렇게 해놓고도 넘어가는데요. 뭐 작년에 인천에서 하나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요. 주차장 그 자리에 이삿짐 사다리가 서는 거죠. 이게 사다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차 12대 한 방에 짜자자자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는 압력이 엄청 세죠. 물 뿜는 압력이 엄청 센데 그러니까 소방차 자리를 잡고 불을 꺼야 된다고요. 소방차 자리를 잡는데 소방차가 자리를 잡는데 그 앞에 너비가 몇 미터가 필요한 거고요. 6m가 필요합니다. 얘기 많아요. 얘기 많았고 결론 7번이요. 불이야 도망가자. 건축했으면 그 땅은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거기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길을 여기를 통해서 멀리 도망갈 수가 있다. 결론 세 가지.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3m 이상 접해야 된다. 혀로요. 공법은 혀로 하는 겁니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3m 이상 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뭔 소리였지? 그건 나중에요. 나중에 하시고. 다음에 네모 4번 건축서는 이제 더 세부적인 규정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 다음에 523쪽에 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의 초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쪽은 거의 내용 없습니다. 그냥 쭉 가셔도 돼요. 그 중에 표시할 거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책에 561쪽으로 가시죠. 561쪽에 그러니까 9장 보칙과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7장, 8장은 나중에 그러니까 세 번째 순환 때 볼 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561쪽에 9장 보칙과 벌칙이 있고 네모 1번 보칙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 넘어와서 562쪽에 파란 2번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겠죠.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본문이 5줄입니다. 5째 줄 끝에 4글자 명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양괄호 1번 5째 줄 끝에 4글자 명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표시하시고요. 5째 줄 끝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양과로 1번.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대전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표시죠. 위반되면,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표시죠. 허가 또는 승인 표시죠. 허가 또는 승인을 표시죠. 취소하거나 사선 긋고요.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표시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사선 긋고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표시요. 개축, 중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적발 시점도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껌껌해서 안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낮에,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도 불 켜진 건물들이 있죠. 낮에 건물 바깥에 나가서 보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 98%가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통계가 그래요. 땅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 어느 건물을 놓고 400명 공무원이 400개 법을 갖고 다 털어보자고요. 먼지 하나도 안 나는 건축물은 없죠.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반 정도나 적발 시점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양과로 1번 둘째 줄,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줄 끝에 공사 중이면 또 공사하지 마라.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넷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 붙여놓은, 그러니까 관청에 도장 안 받고 붙여놓은거나 아니면 생짜로 무허가 건물 철거하라 명령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세 장, 네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571쪽에 네모 2번 벌칙으로 굵은 1번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뭐 우리 주변에서 뭐 항상 얘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날라오지도 않는 건축물은 그냥 아주 이렇게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지간한 건축물은 다 이행 강제금 날라오게 되는 거죠. 아예 건물을 사고 팔 때,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1년에 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씩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1년에 3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나오면은 그러니까 10년이면 3천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자 따지면은 한 5천만 원 더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냥 그 건물을 5천만 원 더 주고 사요. 아까 뭐요? 5천만 원 더 주나요? 더 빼나요? 아무튼 5천만 원 빼고 사는 거죠. 빼고 사는 거죠. 이 건물을 사는 순간 1년마다 300만 원씩 계속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붙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먼저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의 34쪽이요. 34쪽에 4-2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4가 있고요. 이제 그림 보시죠.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고요. 그러니까 위반했으면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반했다는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처벌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럼 범칙금 스티커 띄어서 범칙금 3만 원 내세요. 아니면 뭐 과속 5만 원 내세요. 하면 됐지. 그걸 갖고 그 사람을 잡으다가 뭐 운전을 몇 달 동안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땅과 건물입니다. 땅 엉망진창으로 손대놓고, 그래서 벌금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요? 비 와서 땅 무너지면 아랫 사람들 큰 피해를 보잖아요.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습니다. 벌금 때렸죠. 벌금으로 끝나요? 건물 무너지면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옆집까지 다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벌금으로만 때리는 경우도 있고 벌금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벌금은 벌금이고 그 불법 건축물 걷어내야죠. 철거하라 등등등 무슨 명령을 때립니다. 뭐뭘 이행하라라고 해서 이행 명령을 때린다고요. 이행 명령, 조치 명령,
시정 명령, 개선 명령, 원상회복 명령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법에 맞게 고치라고 명령을 때린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이행해서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죠. 처음부터 법에 맞게 잘 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법에 맞게 하라고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랐네요. 모르긴 뭘 몰라요. 알고 있었는데 행위 안 걸릴까 싶어서 그냥 한 거죠. 아무튼 그러면 철거 명령 때렸으면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서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관청에서 명령을 때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도 위반했다고요. 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물팍 꿇고 빌어요? 아닌 거죠. 철거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대신 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철거를 안 하면 이 사람이 철거 안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 지금 이 위반한 사람이 A, 개똥이가 위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위반 상태 그대로 내비둬요? 건물 무너져서 사람 다치고 아랫집까지 사람 다치게 해요? 당신이 안 하시겠다고? 알았어. 그럼 우리가 대신하죠. 공무원이 가서 쇠망치 들고 그걸 철거하면 되죠. A가 안 하니까 공무원이 대신 집행하겠다고요. 뭐로 가고요? 대집행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집행을 해서 법에 맞는 상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고요. 이건 공무원이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 공무원이 대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신할 수가 없다고요. 이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보시자고요. 개똥이가 법도 위반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개똥이가 무서워하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똥이는 지금 뭐 째라 이런 거잖아요. 나 법 어겼어 그래. 명령 나로서 니네들 날리든 말든 날려. 나는 안 할 테요. 뭐 째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똥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붙여야 되겠죠. 개똥이가 이 법에 맞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개똥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개똥이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뭘 붙이면 돼요? 이행 강제 귀신을 붙이면 되죠. 귀신 붙어갖고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또 비데 쓰는 집은 그것도 안 되겠군요. 빨간 물 줄까 파란 물 줄까 그것도 아니고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을 붙여서 그러면 귀신 무서워서 이행을 할 텐데 귀신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면 개똥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겠어요? 법도 위반하고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할 테면 해봐. 나는 아무튼 안 할 테요. 버티고 있으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돈이죠. 돈을 때리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몇 번요? 끝날 때 할 때까지요. 이행해리니까 할 때까지 계속 돈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허겄죠.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 공무원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때리면 개똥이가 지쳐서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 아까 했듯이 5천만 원 깎아서 팔고 나가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돈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프린트물에 34쪽에 4-25를 보시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첫째 줄 위반 사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둘째 줄 중요한 4가지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 곱하기 시가 표준액 50%까지를 때리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 세금 매기는 그 기준금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줄 그 4가지 위반이 아닌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 10%까지를 때리는 겁니다. 세 번째 칸 1년에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할 때까지 반복 계속 때리는 겁니다. 조례는 지방 약속이죠.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지방마다 다르다고요. 1년에 한 번만 때릴지 2번만 때릴지 지방마다 다른 겁니다. 그 아랫줄 근데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 위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아니면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반절을 더 얹어서 1.5배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 아랫줄
돼지 키우다가 조금 위반했어요. 그건 좀 깎아주자고요. 축사 지으면서 위반을 했습니다. 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는 초점 아니고 걔는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0.8배까지만 때립니다. 제일 아랫줄이요. 사람 사는 찌끄만 집은 봐주자고요.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가 이제 25.7평이고 25.7평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면 한 30평 언저리를 얘기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봐주자. 그러니까 위 금액의 반절까지만 때리고 0.5배까지만. 여기는 어차피 사람은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 5번까지만 때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이제 있는 거고요. 책 보시죠. 책 보시면 571조 굵은 1번 네모 2번 벌칙에 굵은 1번 파란 1번 이행강제금 양과 1번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표시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표시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사선그고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선그고요. 다음 이행강제금 표시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다음에 부과한다. 그다음 다만 그러니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아래 이중 주거용 건축물로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표시요.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박스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55조와 56조에 따른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표시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표시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표시요. 이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작은 2번 건축물이 위일외의 표시요. 위일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표시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말이 엄청 복잡한데 7번 보시죠.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때렸다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초점이 아니고 다시 문장이요. 채로 올라가서 네모 2번, 굵은 1번, 양과 1번. 제일 윗문장이죠. 7번이요. 표시한 것만 시험이라고요. 시정명령. 첫째 줄 시정명령 받고 첫째 끝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셋째 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데 그 아래 그러니까 넷째 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에 대해서는 그 아래줄 여섯째 줄 2분의 1까지 깎아준다. 박스의 1번 그러니까 중요한 4가지 위반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셋째 줄 100분의 50 이하를 때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 위일외의 즉 중요한 4가지 위반이 아닌 다른 위반 이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에서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 와서요. 572쪽에 아래 양괄호 5번 부과 횟수 양괄호 5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 기준하여 1년에 2회 이내 표시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표시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표시요.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라고요. 다만 그러니까 위1 각호 A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총 부과 횟수가 5회 표시요.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셋째 줄에 총 부과 횟수가 5회 어디로 마땅한 곳으로 화살표 뽑아서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앞에 있었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을 계속 때리는 게 아니라 총 몇 번까지만요? 5번까지만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곁가지 사항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9장이었고 7장과 8장을 안 봤는데 7장, 8장은 나중에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본 내용들이 좀 쌓이면 보시자고요. 지금 오늘 한 내용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생소한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쫓아가기도 바쁘다고요. 근데 한 두 번, 세 번 듣고 나시면 그냥 그런갑다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숫자야 외울 거 아닌 거고요. 몇 번 반복하시면 아시게 되고.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